안녕하세요. 굴삭기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 제가 그동안 너무 나태해져 가지고 영상을 좀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고 제가 늦게 답변 드려도 좋아해 주셔 가지고 영상을 쉬는 동안 재밌게 지냈습니다. 제가 올해 3 월에 집을 샀어요. 예. 제가 원래 경기도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경기도 그 행복주택 같은 LH에서 하는 국민임대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진짜로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어머니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제가 엄청 비싼 집은 아니고 그냥 좀 서울 변두리 쪽? 나름 서울이긴 한데 좀 서울 변두리 쪽에 오피스텔 신축한 게 있어서 그냥 운 좋게 쪼끔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8 살인데 이제 만 나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26 살로 변했는데 26 살에 제가 어쩌다 보니 집을 샀습니다. 이게 막상 사 보니까 별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미 좀 전세 쪽에 전세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태여서 대출이란 거에 딱히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막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어 가지고 '대출도 능력이다. 대출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딱히 거부감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제 저같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게 된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게 될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엑셀로 표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취득한 오피스텔은 원룸 오피스텔이어 가지고 1,6,500,000 정도밖에 안 하는 상태고요. 네, 문제는 오피스텔 가격은 나름 저렴한 편인데 오피스텔이어 가지고 사업 건물로 들어가서 취득세가 4.6% 잡힙니다. 그래서 759만 원이 추가로 들고요. 그리고 뭐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했을 경우. 그래서 등기 수수료 하는데 한 수수료만 15만 원 들었고, 그리고 이거 별도로 그 등록세만 한 그것도 10 얼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총 1억 7천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 제가 그냥 12개월 최대 할부로 해 가지고 끊었습니다. 그거에 또 별도 수수료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현재 모은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1,000만 원 좀 넘게는 지금 주식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했던 그 청년 적금에 또 한 700만 원 정도 묶여 있어 가지고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4천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금 도움을 주셔 가지고 한 4,500 정도 도움을 주셨어요. 아우,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돈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1억 5천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저 당시에는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는 신고를 한 상태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었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입주 시기에 다 같이 대출을 받기는 해요. 오피스텔도 신축이어가지고 입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을 하나 한 곳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웬만하면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고, 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어서 제 연봉대가 한 3천만 원 중반대인데, 이제 제 급여 얘는 당연히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오피스텔이 대출이 많이 잘 안 나와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은행 자체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태인데, 제가 다른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사 쪽에서 추천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새로 가치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제가 일정 부분 지불을 하기는 했어요. 한 5만 원 좀 넘게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서류도 엄청 많아가지고 기본적인 뭐 등기부등본, 뭐 주민등록등본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은행에 제출했고 한 3-4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대출이 또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세 대출을 할 때는 당연히 원금을 갚지를 않았어요, 저는. 저는 이자만 냈고, 왜냐하면 나중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지만 제가 국민임대를 살 때는 되게 쌌어요. 전세가 한 4,500에 이제 월세 8만 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4천만 원을 갚을 생각을 안 했고, 이자도 원체 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할 때 보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는 최대로 해가지고 30년 원금 이자 동시에 상환하는 걸로 대출을 했고, 제가 대출 받을 당시에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우대 금리까지 해가지고 5.3%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어쨌든 집을 샀어요. 처음으로 서울에 입성을 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인프라가 막 엄청나게 서울치고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도 일단 회사랑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이었거든요. 왕복 3시간. 그래서 아침에 훨씬 1시간 정도 더 잘 수 있고 출근 시간이 제가 한 20-30분밖에 안 걸리게 됐거든요. 이제 일하면서도 집중이 더 잘 되고 많이 졸지도 않고, 그리고 집 갈 때도 뭐 집 버스 한 번 타면 금방 가네 이러고 그냥 할 수 있고, 퇴근하고도 친구들 만나기에도 편해지고, 그리고 술 먹기도 좋고 집 가까운. 어쨌든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집을 사긴 샀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연봉은 똑같으니까. 예, 물론 이번 8월에 제가 연협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 연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금액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 달 사용액이 대출 원금만 대충 잡아서 한 20만 원 정도 갚고요. 30년 나눠가지고 하면은 한 25만 원? 대충 하면은 2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연 5.3%로 받았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대출 8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조그마한 원룸인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많아요. 200세대가 넘는데 그런데도 관리비가 겨울에는 제가 난방을 잘 안 틀어서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나왔는데 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고 이번에 또 전기세가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전기세만 2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원룸 살면서 행복주택 살고 그냥 원룸도 살아봤지만 한 번도 전기세가 10,000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여름에 이번에 처음으로 2만 원대가 나온 거예요. 111kW 제가 너무 충격 먹어서 왜했어요. 111kW를 썼는데 10만 원이 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 10만 원 나오고 이제 또 제가 취득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했기 때문에 제가 신용카드 할부 12개월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63만 2,500원 정도가 나가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또 카드값 이 안에 뭐 공신비도 들어가고 또 식비, 유튜브도 봐야 되지, 또 저 PC방도 가야 되지, 애들이랑 놀아야 되지, 연애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제가 원래는 되게 아껴 쓰는 편이었는데 카드값이 한 130만 원, 그래 130, 양심상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이 금액을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 적금도 들어야 되고 청년통장에 50만 원씩 넣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주택청약 10만 원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주식은 지금 팔해가지고 지금 돈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제가 지금 연봉이 3천 중반대인데, 그럼 3천 중반대라면 뭐 실수령에 270에서 뭐 90 사이 받잖아요? 아니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적금도 못 넣고 있습니다. 청년 적금 50만 원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연휴 성공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집을 사게 된다면, 만약에 3천 중반대에 집을 사게 된다면 이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 차 사는 거 꿈도 꾸지 말자. 그리고 배달 음식도 엄청 줄였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카드값이 취득세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20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배민을 못 키겠어요. 주변에서 포장해서 먹고 막 싼 거 찾고 막 닭가슴살 사서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집을 사셔야 한다. 만약에 신축 1억 5천 넘게 하시려면 좀 재미있게 사는 삶은 한 30% 정도는 줄여야 한다. 그거는 알고 집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저도 이거를 수익을 보자고 산 건 아니고요. 대학원이 위쪽이어서 이제 먼저 신촌을 찍었어요. 신촌을 갔는데 신촌이 진짜 집이 진짜 구려요. 거기가 진짜 오래된 집이 많고 오피스텔도 진짜 오래돼가지고 가격도 비슷해요. 신촌이 저희 동네보다 집값이 훨씬 높은 데인데 가격이 1억 5천인가 그랬어요. 오피스텔이 1억 2천인가 3천인가. 제가 회사가 영등포여가지고 신촌 찍고 당산 찍고 신도림 찍고 영등포 찍고 구로 찍는데 진짜 가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도 찍었어요. 대림도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대학원을 2년을 다녀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해서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부터 대학원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학원 2년 다니고 3년 정도만 거주를 하다가
이제 보통 주택 청약 넣는 게 30살 이후부터 이제 조금 붙을 가능성이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6이니까 그러면 한 4년 남았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자. 주택 청약을 좀 넣어보자. 이런 상태고요.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좀 명확하게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투자 목적으로는 오피스텔 사면 안 됐죠, 저는. 근데 저는 전세 사기 이런 거 하고 어느 세월에 서울 청년주택 붙고 그런 거 기다릴 시간에 저는 지금 당장이 급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너무 조바심 가지지 않고 천천히 돈 모으다 보면은, 엄마 돈 빌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살 수 있으니 자기 월급에 맞게 살자. 그리고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연봉을 올리자. 그러고 나서 집을 천천히 알아보자. 이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리신 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그 국민임대 관리비 관련해서 영상 올릴 텐데요.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대학원도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개고생하는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세무 관련해서도 댓글 남겨주시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항상 답변 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조택구하리요. 감사합니다.